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찰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끝에서 단어가 맴돌다 사라지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끝인가? 늙었다는 증거인가?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속도를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 하필 75세일까요? 65도 아니고 70도 아닌 이 나이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꺼냅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건 통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의 차트도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들은 삶의 고백입니다. 75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절벽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느끼게 되는 시점입니다. 속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알려오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변화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같은 변화를 겪고도 누군가는 더 안정되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전후의 많은 분들이 겪는 6가지 변화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이유, 근육과 심폐 기능이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의 정체, 기억력 저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약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는 만성질환의 시대, 사람이 줄어들며 찾아오는 외로움, 그리고 돈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존재감의 문제까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병을 나열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갈라놓는 것은 유전도, 돈도, 체력도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몸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리듬에 맞춰 삶을 조율한 사람들은 오히려 80세 이후 더 깊고 안정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예전처럼 살아야 해라며 변화를 부정할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치고 마음은 더 쉽게 고립됩니다. 지혜담은 오늘 치료법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4가지 키워드를 전하려 합니다. 관리, 조율, 연결,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에 가장 먼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대부분 몸입니다. 예전엔 하루쯤 무리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몸이 무겁습니다. 잠은 분명히 잤는데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가 안 좋아서 그래.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래.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75세 전후부터는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가 느려지는 시기에 들어섭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심장은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병이 아니라 노화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과 똑같이 움직이려 할 때입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는데도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참고, 무릎이 욱신거리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더 망가진다며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계기로 크게 무너집니다. 넘어지고 삐끗하고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갑자기 약해졌다. 아닙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속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75세 이후의 몸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여야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덜 움직이는데 몸은 더 편해졌어요. 예전보다 천천히 사는데 아프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한 분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 됩니다. 몸과 싸우고, 몸을 원망하고, 결국은 몸에게 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을 이기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75세 이후의 삶에서 승부를 보려 들면 반드시 다칩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몸은 놀랍도록 협조적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작은 움직임, 짧지만 규칙적인 활동, 숨이 차기 전 멈추는 용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은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기억력입니다.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안 나와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치매 시작은 아닐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75세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억 문제는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라 불러오는 방식이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 75세를 넘긴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두려움입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막힙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하루 전날이 되어서야 떠올립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치매 아닐까? 나도 이제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억의 변화가 치매는 아닙니다. 75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기억 변화는 기억이 사라진다기보다 기억을 꺼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머릿속 서랍이 자동으로 열렸다면
이제는 서랍 손잡이를 한 번 더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 사람이야. 머리가 나빠졌어. 이 자기 의심이 기억력보다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기억은 외우는 힘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75세 이후에도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다만 혼자 조용히 외우는 방식보다는 말로 꺼내고 적고 연결할 때 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기억이 불안해질수록 말을 아낍니다. 틀릴까봐, 까먹을까봐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뇌는 더 빠르게 굳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말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일기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유난히 맑았다. 이 한 줄이 뇌에게는 신호가 됩니다. 아직 쓸 일이 있다. 기억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유지됩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기억력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생활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수록 기억은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기억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먼저 묻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가 말할 기회가 있었나? 여기서 세 번째 변화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날부터 약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약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약 없으면 불안해요. 75세 이후는 흔히 만성질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약이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약이 정말 늘어서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먼저 커진 걸까요? 약 봉투가 하나둘 늘어나는 순간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느낌. 이제는 밥보다 약이 먼저인 삶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없으면 불안해요. 의사가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나이에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75세 이후 완전히 약 없이 사는 분은 드뭅니다. 문제는 약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약이 삶의 중심이 되었느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몸 상태를 느끼기 전에 약 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컨디션이 나쁜 이유를 잠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약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몸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약과의 관계만 깊어집니다. 약은 관리 도구이지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늘릴수록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약을 하나 빼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용량이 조금만 바뀌어도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약을 줄이자가 아니라 균형을 점검하자입니다. 약이 늘어났다면 생활의 균형은 어떠한지, 움직임은 충분한지, 수면은 규칙적인지, 사람을 만나는 빈도는 어떤지,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약만 늘리고 삶의 리듬은 그대로라면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작은 생활 변화가 약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일정해졌을 때, 하루의 짧은 햇볕을 쬐기 시작했을 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켰을 때,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은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약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변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 바로 관계의 축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됩니다. 모임은 피곤해지고 약속은 귀찮아집니다. 사람을 만난 다음 날은 괜히 더 지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 나이엔 혼자가 편해. 사람 만나는 게 에너지 낭비야.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혼자가 편해진 것과 연결이 끊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75세 이후 삶의 방향을 크게 가릅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느낌. 75세 이후에 가장 조용하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귀찮기도 했습니다. 모임이 많다고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하루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편안합니다. 약속이 없으니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람 눈치 볼 일도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혼자가 더 좋아. 사람 만나봤자 피곤해.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다른 감정이 스며듭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쁜 일도 서운한 일도 그대로 안에 쌓입니다. 이때부터 외로움은 소리 없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만 남아있는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회복을 줍니다. 혼자만 남아있는 상태는 존재감을 깎아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됩니다. 대단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잘 지내라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이 연결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면 부담 줄까봐, 괜히 귀찮게 할까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배려가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사람에게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고립되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식사는 대충이 되고, 잠은 흐트러지고, 기억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5번째 변화를 겪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제 벌 수는 없는데 남은 돈으로 괜찮을까? 아프기라도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손 벌리게 되진 않을까? 75세 이후의 돈 걱정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선택권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경제 불안은 계산기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숫자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75세 이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횟수는 늘어나는데 확신은 줄어듭니다. 계산은 해보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이 문제죠. 이 말들 속에는 공통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75세 이후의 돈 문제는 얼마가 있느냐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크지 않아도 언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내가 알고 있다면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있어도 지출이 불규칙하고 앞날이 그려지지 않으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의 경제 관리는 늘리는 관리가 아니라 정리하는 관리입니다. 복잡한 상품, 잘 모르는 투자, 설명 듣기도 어려운 제안들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생활비, 의료비, 여유비, 이 3가지만 분명히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 불안보다 더 깊은 불안이 75세 이후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몸은 느려지고 사람은 줄어들고 돈은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지?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움츠러듭니다. 말수가 줄고 의견을 삼키고
존재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취가 아니라 의미의 재배치입니다. 예전처럼 앞장서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위치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경험을 말해주는 사람,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읽어주는 사람. 이 역할은 젊은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감각을 되찾는 순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5세 이후에 달라지는 것들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몸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 기억을 꺼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 약이 늘어나는 시기가 온다는 것, 사람이 줄어들며 외로움이 스며든다는 것, 돈보다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이 6가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바뀌었다는 알림입니다. 75세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나이가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하는 나이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던 삶에서 조율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혼자 버티던 삶에서 연결을 선택하는 삶으로, 불안을 키우는 삶에서 의미를 붙잡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몸과 싸우지 마십시오. 몸과 협력하십시오. 기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표현의 기회를 늘리십시오. 약에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생활의 균형을 먼저 살피십시오. 사람을 끊지 마십시오. 작은 연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돈을 쌓으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75세 이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황금기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속도를 줄였기에 풍경이 보이고 멈췄기에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비웠기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옵니다. 몸의 신호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안내자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채널 지혜담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의 속도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